한국과 미국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SCM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은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진 않아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지순환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가 또다시 연기된 거죠? 그렇습니다. 한미 양국은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12월에 전시작전권을 전환한다는 기존 한미 양국의 합의는 무효가 됐습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는 2012년 4월과 2015년 12월에 이어서 또다시 늦춰지게 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We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at outlines a conditions-based process for transferring ou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our allied forces. 자, 이렇게 되면 조건이 중요해졌는데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조건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이 제시됐는데요. 관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유사시 한국군이 얼마나 대응 능력을 갖췄느냐입니다. 또 전작권 환수 뒤 연합 방위를 이끌 핵심 군사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 등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에 포함됐습니다. 결국 한국군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시기는 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까? 한미 양국은 이번 합의에서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무기 연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서 전작권 전환의 관건이 한국군의 군사 대응 능력 확보 여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미 양국은 2020년대 중반까지 한국군이 주요 능력을 갖춘다는 내용을 명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군이 갖출 핵심 군사 능력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킬 체인은 북한의 잠재적인 핵무기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하고 파괴하는 일련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를 뜻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지금보다 증대될 경우가 문제인데요. 당연히 한국군의 대응 능력 요구 기준도 함께 높아지면서 전작권 전환 시점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전작권 환수가 사실상 무기 연기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이라면서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인 킬 체인과 KAMD 체계를 확보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네, 지순환 기자. 이 밖에 중요 사항 정리해 주시죠.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원칙 변경에 따라서 서울에 위치한 한미 연합사 본부 건물과 주변 부지 일부를 서울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미 2사단 201 여단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한강 이북 현재 위치에 잔류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사드 문제와 관련해 헤이글 장관은 결정된 것이 없고 한국 정부와 협의한 것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여서 앞으로 사드 배치 문제가 협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